ADHD가 가장 많이 진단되는 때는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예, 학교에 입학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상담을 가봐라. 그래서 또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정말 큰 마음 먹고 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좀 더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스마트폰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영쌤 라디오의 소영쌤입니다. 오늘은 뇌 전문가로 유명하신 노규식 박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직접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공부전의 연구원 운영하고 있는 노규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회에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7세부터 11세로 좀 넘어가 보죠. 7세부터 11세는 구체적 조작기라고 하고, 이제 우리 나이로는 그 안에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학습을 신경을 쓰지만, 그렇지만 그 시기에 가장 많이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시기이기도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아이들이 또 똑같은 과몰입 상태에서 뇌가 좀 어떻게 변화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모님께서 한 몇 분 계셨는데 한국 교육계에 나온 가장 나쁜 것은 디벗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태블릿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그걸로 이제 다 쓰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현대의 교육, 우리나라의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게 종이 교과서를 탈피해서 전자책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운용의 묘라 그럴까요? 잘 쓸 수 있게 해서 좋은 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때가 사실은 이 초등학교 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만 8세 정도가 넘으면 아이들에게도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니까 잘 찾아보면 좋은 걸 찾을 수 있다. 근데 역시 광고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부모가 슈퍼비전이라고 그러죠. 옆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근데 어린애와는 달리 너무 옆에서 바로 앉아서 보지는 않아도 돼요. 아이들 참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싫어할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전에 그 아이들이 책상에서 공부할 때 엄마가 옆에 있는 걸 싫어하게 되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냥 옆에서 보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건 좀 이상한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부담스러워지죠. 그래서 아이가 엄마를 어떤 존재로 느끼느냐에 따라서 나를 얼마나 간섭하는 존재로 느끼느냐 아니면은 나랑 공감대를 잘 형성하느냐를 느끼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해요. 어쨌든 그 나이는 좀 크기도 했고 또 그런 독립적인 자주적인 의식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뭘 하는지를 엄마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공간에 있으면 가능해요. 거리가 얼마인지는 상관이 없고 조금 떨어져 계시더라도 있어도 왜냐면 아이가 인지를 하거든요. 여기서 엄마가 내가 뭘 하는지 볼 수도 있어. 자, 그럼 그런 공간이 어디일까요? 거실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첫 번째 규칙은 네 방에서 쓰는 거 아니야. 공용 공간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게 하고 그래서 스마트폰은 성능 좋은 걸 쥐어주기보다는 차라리 거실에 컴퓨터를 마련해 놓고 거기서 뭐 유튜브를 하든 게임을 하든 SNS를 하든 그런 쪽으로 연결해 주는 게 사실 저학년 때는 더 쉬우신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과몰입이 되면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주의 집중력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 때문에 주는 영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초등학교를 가면 우리가 한글, 문자라는 걸 배우고 그리고 책이라는 걸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 그 전부터도 많이 하지만 이제 수샘도 하고 여러 가지 수업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이들한테 필요한 능력은 뭐냐면 내가 저 이야기에 저 내용에 내 주의를 쏟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판단하면 쏟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스마트 기기나 스마트 스크린에 많이 노출돼서 거기에 과몰입되어 있는 경향이 강할수록 아이들은 내가 별걸 안 해도 내 주의를 끌어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거든. 거기서 계속 자극을 주니까. 지금 이 콘텐츠는 뭐 사실 그렇게까지 그렇진 않지만 유튜브에 있는 모든 콘텐츠나 게임이 대부분의 목표가 이거예요.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끌려 들어가고 시간이 그렇게 되고 하잖아요. 사실 어른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필요한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을 훈련하기가 어려워져요. 주의력이 발달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아이들 머릿속 어딘가에 어른이 돼서 가지고 있고 발휘하는 주의력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원석 같은 이게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뇌 과학적으로, 뇌 영상적으로나 이런 데는 ADHD가 아닌데 애가 하는 건 딱 ADHD처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 그걸 구분을 해서 판정 짓기는 사실 너무 어렵죠. 어려워요. 예, 그건 사실 솔직히 전문가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필요하고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또 경과를 관찰하고 하는 것이긴 한데요.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이제 주의력에 대한 게 문제가 되고. 그러면 주의력이 짧아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면 우린 지금 저도 그렇게 설명드렸지만 다 공부만 생각하는데 이게 결국은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고 또 사회성을 키우는데 다 이게 주의력이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감정 조절 능력, 세련된 사회성을 갖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기능을 다 손상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아이들은 계속 자라는 나무와 같기 때문에 이게 고든 방향으로 이렇게 잘 자라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것 때문에 요만큼이 틀어져 버리면 얘는 계속 그 방향으로 옆으로 자라게 되겠죠. 그러면은 또 때로는 햇빛이 없는 그늘진 방향으로 계속 자라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 시기에 ADHD 진단도 가장 많이 좀 되나요? 가장 많이 되기는 하는데 거기에는 좀 다른 이유도 있어요. 이건 오늘의 주제와는 좀 다른 얘기지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ADHD가 가장 많이 진단되는 때는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학교에 입학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상담을 가봐라를 또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정말 큰 마음 먹고 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좀 더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스마트폰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스마트 기기나 스마트 스크린에 많이 노출돼서 거기에 과몰입되어 있는 경향이 강할수록 아이들이 내가 필요한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을 훈련하기가 어려워져요. 주의력이 발달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시기에는 그래도 건질만한 컨텐츠도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그건 뭘까요? 특정 컨텐츠가 건질만한 것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 시기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컨텐츠들이 이제 좋은 것들이 일단 많고 또 그거를 디지털 디바이스라고 그러죠. 이런 기계 화면을 통해서 얻는 것이 얘한테 주는 영향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뇌가 그만큼은 성장과 성숙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득과 실을 따져봤을 땐 득이 좋다인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뭐 그 스마트 스크린을 공부하거나 교육용 컨텐츠를 쓰는 데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부모님들이 더 많이 걱정하시는 그걸로 유튜브를 한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이게 더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은 사실 주의력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생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시기까지는 그래도 부모님 말을 아이들이 좀 듣는 시기이니까 좀 적절한 그 건강한 스마트폰 기기나 뭐 미디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부모님의 어떤 지침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경우에 스마트폰을 일찍 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연락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건 가능하다면 가능한 한 이 시기에 자기 소유의 스마트폰을 안 갖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엄마 거를 빌려주시고 내 거에 너무 개인정보가 많다 나만의 뭐가 많다 싶으시면 그냥 공폰 하나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건 쓸 때 아이한테 주고 물론 다 엄마가 쓰는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시고 그러면 이제 애들은 다 있단 말이야, 친구들은 다 폰이 있고 나만 없단 말이야 이러고 이제 거기에서 밀려서 사주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이제 그럴 때가 엄마와 아이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하냐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고 어렵게 풀 수도 있는 거에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바람직한 이상적인 답은 네가 친구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가 갖고 싶은 거는 이해하겠어. 엄마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네가 일찍 가지는 건 너한테 안 좋은 게 너무 많으니 지금 당분간은 엄마가
너한테 필요하면 줄 거고 예. 네가 이걸 충분히 잘 쓸 수 있다라는 걸 엄마가 확인하게 되면 그때는 네가 직접 갖고 있게 해줄게 예, 라고 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정답이고요. 네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애는 그렇게 말을 해도 씨도 안 네, 먹히던데 네. 내가 뭘 잘못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그런 가정이 있는데 너무 넘치죠, 예, 사실은. 예, 근데 유대 관계라는 건 어느 일방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그 상호작용을 네. 통해서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게 잘 통하는 아이도 있고 예, 잘 조금. 통하지 않는 아이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낙담하지는 마시고 그래도 나중에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 연령이 조금 더 높아졌을 네. 때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줄 때 주시더라도 네. 이게 원칙이다라는 걸 앞에 많이 얘기해 놓으셔야 돼요. 아. 만약에 이거를 부모 자녀 간에 또는 부모 자녀 관계라기보다 어떤 양자 간의 협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내 베이스라인이 확실해야 돼요. 아, 그래야 여기서부터 내가 이만큼이나 양보한 거야가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이걸 엄마는 아빠는 꼭 지키고 싶다라는 예. 얘기를 계속 일관되게 때로는 간곡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얘기해 주실 필요가 내 있습니다. 걸 내가 주는데도 매우 간곡하게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군요. 그게 이런 거죠.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 말에 내용을 듣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엄마가 분명히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 건 아니고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다. 이게 사실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 이때 막 너무 강력하게나 단호하게 얘기하면 아이의 입을 막는 데는 성공하지만 아이의 마음속에 불만을 해소하는 데는 훨씬 불리하거든요. 그렇겠어요. 그러면 네. 이 불만이 쌓이면 잠시 후에 얘기하게 될 것 같은 이 네. 사춘기 때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네. 말씀대로 내 얘기 들어주는 나이, 네. 들어먹는 나이일 그렇죠. 때, 네. 예, 있을 때 잘해주셔야 돼요. 네.